하지만 어떤 마음이 더 현명한 마음인가 이런 걸 한번 좀 보면 좋죠.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 12페이지인데, 그 다음 페이지인데, 이제 과거로 막 돌아가면서 예전에 학교에서 짝사랑하던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짝사랑은 했지만, 이제 뭐 고백은 안 하고, 왜냐하면 고백했을 때 그걸 뒷감당을 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위에서, 12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줄 정도 되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필립은 멀리서 그녀를 몰래 지켜보곤 했다. 고백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두 줄 더 내려오면 고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당하기 싫었다. 그래서 그냥 짝사랑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계속 나오죠. 고백할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그냥 짝사랑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고백을 안 하고 뭐 이러이러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은 그러한 생각이 항상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고백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고백을 했을 때 그 생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당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고백을 안 하고 그냥 짝사랑으로 만족했죠. 그러면 고백을 하고 싶었던 마음과 그 당시 상황입니다. 고백을 하고 싶었던 마음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짝사랑으로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우열을 비교했을 때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더 큰 마음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고백을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그런 짝사랑으로 만족하기로 했던 마음보다 더 컸다면 고백을 하기가 쉬웠겠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행동이 더 큰 마음으로 봐요. 행동으로 드러난다면 그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침에 따르릉 자명종 소리에 눈은 깼는데 몸은 안 일어나죠.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일어나겠다는 마음보다 일어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더 큰 마음이에요. 생각만으로는 모르거든요. 생각은 의식, 무의식 다 있잖아요. 의식은 우리가 알지만 무의식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 필립의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여기서 필립은 그런 어떤 고백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짝사랑으로 만족했잖아요. 근데 고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감당하기는 싫지만 짝사랑하기도 싫다면 마음이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선택의 상황에서 현재 내 마음이 괴롭다면 동시에 얻을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고 해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공부는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고 싶고 뭐 이런 거.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냥 성적을 포기하면 마음은 편안한데 성적이 꼭 나쁘다고 마음이 불편한 건 아니거든요. 성적 잘 받기를 포기하면 성적이 나빠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공부는 하기 싫고 성적은 잘 받고 싶고 이러면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한 5줄 정도 더 내려오면 자신이 감당하기 싫어 포기한 경우의 수는 어쩌면 자신의 소심함에 대한 변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필립의 경우에 만약 필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지금 필립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자신의 그게 소심함은 아닐까라는 자각을 한 거예요. 만약 자신의 소심함이 자기가 인정이 되고 그때 내가 소심해서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소심함이 인정이 되고 그 소심함을 바꾸고자 하는 뜻을 낼 수 있으면 의지사려자 두 번째 지를 낼 수 있으면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은 언제 생기냐면 조건이 두 가지인데 먼저 자신의 그러함이 인정이 되고 내가 그것을 바꾸겠다는 뜻을 낼 수 있으면 그래서 처음이 근데 인정이죠.
일단 나의 그러함이 인정이 되면, 여기서 필립이 소심함 말고 다른 원인을 찾으면은, 그게 만약 진짜는 소심함이었는데 그 소심함을 일단은 빼버리고 다른 원인이라고 본다면은 이게 참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만약 원인은 소심함인데 자기가 소심함을 인정치 않으면 풀로 나가기가 어렵죠. 이제 거기서 또 4줄 더 내려오면, 하지만 상상 속의 과거에서 필립이 우연히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 필립은 그 감정이 달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립은 시간이 가면 그 감정이 달아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꿈에서 다시 보니까, 아니, 꿈이 아니라 이제 꿈이죠. 과거로 돌아간 꿈에서 다시 보니까 그 감정이 아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상황에 처해봐야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필립이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그런 뭐 감정이야 뭐 시간이 가면 다 달아 없어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앞서서 했는데, 막상 상황에 처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 상황에 처해봐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처해서 자신 안에서 움직이는 자기 감정을 이렇게 살펴볼 때,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때 진짜 알 수 있어요. 생각만으로는 절대 몰라요. 왜냐하면 생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식도 있지만 무의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인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인 생각은 내가 모르거든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상황에 처해보면 알 수 있어요. 상황에 처해보면 감정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상황에 처해봐야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 정도 보시면, 새로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대한 과거 속에서 필립은 실제로 젊었던 필립보다 용감했고 배려심이 있었으며 또한 대범하고 너그러웠다. 물론 종종 원래 필립의 성격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게 필립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훨씬 나았단 말이죠. 누구나 근데 그럴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보통 대체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은 지혜로워지게 될 것이고, 좀 더 나은 지혜로 과거로 돌아간다면은 좀 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것의 원리를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현재의 나는 내가 조금씩 지혜로워지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면, 공부를 하고 있다면 현재의 나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는 지혜로울 거예요. 현재의 나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의 나는 지혜로울 거예요. 지혜로워지기 위한 내가 공부를 하고 실천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현재의 나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고, 하지만 현재의 나는 미래의 그 어느 때의 나보다는 현명하지 못할 거예요. 좀 어리석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조금씩 배워나가고 조금이라도 좀 더 현명해진다면은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나보다는 좀 더 현명해질 거니까. 그래서 좀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의 나를 보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도 좋고, 하지만 미래의 나보다는 또 어리석을 수 있으니까 항상 겸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신감과 겸손함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 때, 여기서 필립이 대범하고 너그러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범하면서도 너그러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이 뒷부분 보면은 종종 원래 필립의 성격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필립이 좀 대범하고 너그럽게 살려고 마음을 딱 먹고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지만, 그러한 생각을 탁 놓쳐버리면은 원래 자신의 어떤 소심함 이런 게 드러났단 말이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의지사려지에서 의와 지가 중요한데, 의가 생각의 토양, 우리 평상시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지는 우리가 뜻을 내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의 토양과는 좀 다른 모습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지에서 지를 놓치면 바로 평상시 생각의 토양이 튀어나오기가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사려지 두 번째 지를 통해서 또 생각의 토양이 또 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종 원래 필립의 성격이 튀어나오기도 했다 보면, 우리가 의지사려지 두 번째 지를 붙들고 있으면 좀 변화된 모습을
내가 애써서 실천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 하면은 생각이 통이 또 변하고, 하지만 내가 애써서 뜻지, 지를 내는 걸 내가 놓쳐버리면은 평상시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연습할 때는 좀 정신이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내가 어떤 그 하고자 하는 쪽으로 그런 마음 내는 것을 좀 잘 간직하고 유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변화하려면 그렇죠. 네, 변화하려면 그러니까 뭐 습관적인 것은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그냥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습관적으로 좀 자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럼 애쓰지 않아도 자기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알고, 비록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런 생각들에 내가 좀 가능한 한 좀 영향을 좀 덜 받고 현재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런 뜻을 내었으면,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는 나를 발견할 때 이제 그거를 최대한 그 생각이 배경에 돌아가지만 그 생각에 내가 관여치 않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계속 애써서 해보는 거예요. 그 힘이 들죠. 변화할 때는 그 힘이 왜 안 들겠어요? 원래 습관과는 다른 건데. 힘은 들지만 변화를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 종종 원래 필립의 성격이 튀어나온 게 이제 뭐냐면, 이 말은 거꾸로 되짚어 보면은 원래 성격이 튀어나오지 않기 위해서 필립이 애썼단 말이에요. 필립이 딱 애쓰고, 아, 내가 좀 너그러워지고, 내가 원래는 내 성격은 소심했지만 내가 지금 꿈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좀 내가 너그럽고 대범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걸 딱 놓쳐버리면 원래 평소의 모습이 나오기가 쉽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